동부증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임금 체불의 부당해고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직 임금 체불 관련 증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쓴소리 해봐야 저희가 나중에 계약 연장할 때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감수했습니다. 다니는 동안은. 제가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차 수당이 저희한테 존재하는 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좀 무지했었고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영업사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연차 수당을 떼먹고 또 그리고 영업 실적을 내세워서 이제 부당 해고도 일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 영업사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는 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들어가자 수당이나 이런 걸 제때 다시 이제 뒤늦게 지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부증권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8월 2일 날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 지시서가 내려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약직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에게 이제 지급을 해야만 하는 그 연차 수당 그걸 1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또 예. 퇴직금도 제때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동청에 이제 관련 진정이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3년치 이제 밀린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네, 동부화재 측은 이런 연차 수당 문제는 업계의 관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기업의 어떤 편의적인 시각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이미 기존의 판례나 어떤 노동청의 어떤 업무 지시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네. 걸 명확하게 했고 기업 예. 입장에서도 사실은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뭔가 진정을 넣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기업 편의적으로 운영한 안 좋은 관행이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예. 말할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3년치만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7년치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7년간 일한 계약직 직원이 7년 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3년치만 돌려주는 건 뭐냐면 이 임금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예. 딱 3년만 주겠다라는 것이고 네. 사실 이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7년치를 못 받았는데 3년치만 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이자도 지연 이자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딱 이 부분만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큰 회사가 의뢰지에 있는 직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강력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지만 약한 의뢰지가 보호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이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은 그동안에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알고도 얘기를 못했다고도 하지만은 연차 수당이 7년 동안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의뢰지인 거죠. 사회적으로 정보도 약하고 법률적으로 조언받기도 어려운 지위에서 만약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주지 않겠죠. 그럼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고발, 고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직원이 회사랑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노동청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법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해주는 시스템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당해고 문제도 있는데요. 관련한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2년 전만 해도 실적이 500만 원 이상이면 계약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600 했다가 그 다음 1년 후에는 700 했다가 최근 들어는 1000만 원 이하로 하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전 여기서 10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킨 거죠. 네. 이 영업 목표치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뭐 500, 뭐 700, 1000 이렇게 올리는데
문제는 저 규정을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정규직들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회사에서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목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그 고무줄 어떤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분들의 어떤 그 입지를 상당히 약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회사에서 그렇게 뭐 영업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영업사원에 있어서 실적은 사실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으면은 사실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부당하고 없습니까? 예. 비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모 회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실적 우수자에게는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하게 이것은 부당해고다, 그래서 예. 복직하라, 이런 판례를 내린 전례가 있는데 네. 이 사건에서도 실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를 했고 처음에 약속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다. 그럼 네. 그 자체도 계약 위반이고 부당해고라고 평가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근로자들, 계약직 직원들의 어떤 인권이나 처우를 고려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글쎄요, 이제 재판으로 가기까지 사실 뭐 근로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부당 노동 행위로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조금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제받기 어렵고, 사실 근로자가 회사랑 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정보도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절차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사실은 근로감독청이나 노동청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권고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나 정부에서 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가를 시정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업계 관행이다라는 동부화재 측의 입장이 좀 씁쓸하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